그날 아침 서울 강남의 번화한 스타트업 빌딩 복도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김수진은 손에 2잔의 커피를 들고 서둘렀다. 새벽 2시까지 마무리한 투자자 미팅 자료를 다시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 시리즈 D가 성공해야 해. 이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그녀는 이 회사에서 12년을 바쳤다. 처음엔 작은 벤처였지만 그녀의 손으로 키운 API 통합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가 회사를 여기까지 끌어올렸다. 그런데 그 순간 새로 부임한 VP 이준호가 코너를 돌며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돌진해왔다. 쿵, 커피가 그의 소매에 쏟아졌다. 그는 멈춰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그녀를 노려보았다. 눈이 멀었어.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수지는 당황하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여기 냅킨 하지만 그는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너,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넌 해고야. 그 말은 복도에 메아리 쳤고 주변 직원들이 슬쩍 고개를 들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프로덕트 팀 인턴들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2년의 충성심이 한 잔의 커피 때문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동안 참아온 모욕과 무시가 이 순간 폭풍처럼 몰아쳤다. 수진의 마음속에선 이미 계산이 시작됐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이건 배신이야. 그녀는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레드펀 사태 때 공급업체가 철수할 뻔한 위기를 그녀가 홀로 막아냈다. 그런데 이준호는 CEO 이태준의 아들, 혈통으로 VP 자리에 앉은 그는 실적 없이 자랑만 늘어놓는 타입이었다. 지난 오렌지 미팅에서 그녀가 작성한 자료를 엉망으로 발표해 투자자들이 동요했는데 그걸 그녀가 뒤에서 수습했다. 그런데 나를 해고한다고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로비로 내려가야 했다. 그곳에 투자자 최승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시리즈 B와 C를 주도한 사람, 이번 D라운드를 이끌어줄 핵심 인물. 만약 오늘 미팅이 잘 안 되면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아직 쏟아지지 않은 커피 한 잔을 들고 그녀는 최승현에게 다가갔다. 그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미팅을 연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수지는 눈을 마주쳤다. 방금 이준호 VP가 저를 해고했어요. 최승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이요. 화면엔 지난 미팅에서 이준호가 자료를 더듬는 모습이 있었다. 땀이 흘러내리는 얼굴, 잘못된 지표를 중얼거리는 입 맞아요. 수진이 대답했다. 최승현의 미소가 차갑게 피어났다. 그럼 이태준 대표님께 가서 물어보죠. 아들이 회사의 기둥을 해고한 게 어떤 의미인지. 엘리베이터가 다시 올라가는 동안 수진의 가슴 속에선 분노가 서서히 끓어올랐다. 이건 단순한 해고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을 짓밟으려 한 시도야. 그녀는 가족처럼 여겼던 회사에서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스타트업 세계에서 충성심은 피를 말리는 고통이었다. 그녀는 늘 침묵으로 버텨왔다. 상사의 실수를 덮고 크레딧을 양보하며.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이 무기가 될 터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이준호가 자료를 들고 과장된 몸짓으로 설명 중이었다. 운영 최적화로 효율성을. 그의 목소리가 멎었다. 그녀와 최승현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태준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최 이사님, 일찍 오셨네요. 최승현은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시작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이 해고는 누가 승인했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태준의 시선이 이준호에게 향했다. 무슨 해고? 이준호가 더듬었다. 그게 복도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수진이 차분히 말했다. 제가 커피를 들고 가다 VP님과 부딪혔어요. 소매에 쏟아졌고 사과했는데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넌 해고야 라고 소리치셨어요. 프로덕트 팀이 다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파고들었다. 이런 모욕을 왜 참아야 해? 내 헌신이 이 모양인가? 이태준의 얼굴이 굳어갔다. 그는 아들을 노려보았다. 그 시선엔 분노가 아니라 실망과 수치가 섞여 있었다. 한국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때론 피를 나누는 쇠사슬이었다. 준호야, 내가 정말 해고했다고 이준호가 주저했다. 그 순간 화가 나서 최승현이 끼어들었다. 수진 씨는 시리즈 B 때 우리를 설득한 사람입니다. 런던 벤더 철수 위기 때도 그녀가 해결했어요. 지난 분기 자료도 그녀가 썼는데 VP님이 망쳐서 우리 보드가 동요했죠. 그런데 커피 때문에 해고,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HR 디렉터가 속삭이듯 말했다. 공식 서류는 없어요. 법무팀도 고개를 저었다. 아무 통보도 안 받았습니다. 수진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침묵이 모두를 압박했다. 이제 내가 느껴봐. 배신의 맛을. 이준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린 순간 자신의 무능을 직면했다. 그 상처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최승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오늘 시리즈 D 리드를 확인하려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사가 복도에서 해고되는 곳인가요? 이태준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는 아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회사의 생존이 걸려 있었다. 이건 오해입니다. 준호가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최승현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럼 우리 보드에 보고하죠. 커피 사고로 핵심 인재 해고, 네포티즘 리스크라고. 이태준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 씨, 아직 우리와 함께할 의향 있나요? 그 말 속에 절박함이 스며들었다. 수진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건 제 컨설팅 계약서예요. 오늘부터 적용. 월 리테이너, 원격 근무, 이사회보고 체계로요. 그녀는 6개월 전부터 이걸 준비했다. 참아온 모욕의 결과였다. 더 이상 내 놈들의 꼭두각시가 아니야. 이태준은 서류를 읽더니 펜을 들고 서명했다. 이준호는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선 패배감이 흘러나왔다. 수지는 회의실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야? 나의 침묵이 내를 무너뜨린 거지? 월요일 아침 회사 내부 메일이 왔다. 이준호 VP가 반성과 재정비를 위해 잠시 물러납니다. 부드러운 표현이었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는 강제 휴가였다. 수진의 이름이 두 번째 메일에 등장했다. 수진 씨의 전략적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시리즈 D 과정에서 그녀의 지식이 핵심입니다. 그 문장은 불꽃처럼 번졌다. 그녀는 더 이상 직원이 아니었다. 컨설턴트, 3배의 보수로. 그녀는 상처를 삼키며 이 모든 걸 설계했다. 배신당한 나, 이제는 레버리지로 돌아와. 이준호는 링크드인에 포스팅했다. 바다 사진의 편안함이 끝나는 곳에서 성장이 시작된다. 하지만 그 뒤엔 패배의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재기를 꿈꿨지만
실패를 반복했다. 수지는 제임스와 주간 체크인을 했다. 아니, 최승현과. 그는 그녀를 다른 포트폴리오 회사 자문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수락했다. 이태준의 연락은 계약서 조항으로 막았다. 더 이상 내들 손에 놀아나지 않아. 분기가 끝날 무렵 시리즈 D가 성사됐다. 수지는 3개월 만에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났다. 새 후임자에게 조언했다. 크레딧을 빼앗기지 마. 미소 지으며 모든 걸 기록해. 그녀와 최승현은 새 자문회사를 차렸다. 그녀는 이제 보드룸에 앉아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들과 일했다. 커피는 항상 스스로 들고 갔다. 때론 누군가 실수할 때 그 복도를 떠올렸다. 침묵의 힘, 배신의 대가. 이 제목이 사라지고 레버리지만 남았다. 그녀의 복수는 화려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